자, 제가 문제 하나 내볼게요. 일부 프랑스 레스토랑, 망망대해, 웨스트버지니아의 어느 작은 마을,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록밴드 콘서트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장소들은 각기 다른 이유로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 곳들의 일부입니다. 정말이에요. 나머지 목록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1번, 망망대해. 여러분이 인공위성 기반을 사용하는 자체적인 기술을 보유한 거대한 크루즈선을 타고 여행을 하지 않는 한 망망대해는 대부분 전화가 터지지 않는 거대한 구역일 텐데요. 이는 휴대전화가 작동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통신사들은 다수의 안테나가 달린 기지국을 통해 기지국마다 할당된 지역에 신호를 전송합니다. 하지만 기지국의 커버리지 반경은 제한적입니다. 기지국들이 전부 다 육지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호가 대서양 한가운데에 있는 여러분의 요트까지 도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그냥 평화로움과 고요함을 즐기세요. 2번, 거의 모든 국립공원. 일부 국가에는 공원의 경계 내에 휴대전화 기지국 건설을 금지하는 공식적인 법률이 존재합니다. 그러니 호우림이나 세코이아 국립공원에서 문자나 전화가 될 거라 기대하지도 마시고 그레이트 스모키즈나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에서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도 말아주세요. 그 밖에 스리랑카 야생동물부는 휴대전화 서비스 제공 업체들에게 관광 성수기에는 얄라 국립공원에서의 전화 서비스를 차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건 동물들이 스팸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고 불평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이드들이 표범이나 어떤 동물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서 너무 많은 차들이 그곳으로 달려들어 많은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3번, 킬리만자로 산. 탄자니아에 있는 유명한 화산의 꼭대기에 오를 계획이시라면 올라가는 동안에 신호가 안정적으로 잡힐 거라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아무런 신호도 터지지 않는 지역도 있고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신호가 충분히 잡히는 지점도 있지만 데이터가 터지는 지역은 없습니다. 킬리만자로 산은 너무 외지고 위험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선 통신사들은 그곳에 기지국을 세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산에 도착하기 전에 등반을 상세하게 계획하는 것입니다. 그나저나 언덕이나 산의 꼭대기에 오르면 언제나 더 신호가 세진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다면 사실 그건 미신입니다. 4번, 마리아나 해구. 만약 훗날에 세상에서 가장 깊은 해구의 아래로 내려가는 게 흔한 관광이 된다 해도 아마 그 모험을 라이브로 방송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물 자체가 휴대전화 신호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마리아나 해구를 탐험하려면 잠수함을 이용하셔야 할 텐데 그 안에 있을 때는 잠수함이 무선 주파수와 전자기장을 차단하기 때문입니다. 수압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5번, 소코트라. 인도양에 있는 소코트라 섬에는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외계인처럼 생긴 독특한 식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섬에는 리조트도 없고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아요. 이곳을 지구상에서 가장 외진 곳 중 하나라고 부르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6번, 웨스트버지니아 그린뱅크. 많은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이 아름다운 작은 마을은 전자파 청정구역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곳에서 과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여 우주 어딘가에서 폭발하는 은하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듣고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너무나도 희미해서 전자기기를 하나만 사용해도 방해가 돼요. 그래서 휴대전화, 와이파이, 그리고 심지어 전자레인지와 같은 가전제품들의 사용은 지역 주민들은 물론 몇 안 되는 방문객들에게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방해하지 말아주세요, 지구인 여러분. 7번, 디지털 디톡스 리조트. 어떤 사람들은 잠적하기 위해 기꺼이 돈을 지불하기도 해요. 휴대전화와 노트북의 사용은 카리브해 백사장의 0.8km 반경 내에서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발리의 한 유명 호텔은 실제로 손님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수영장 옆에서 사진, 전화, 문자, 그리고 소셜미디어 사용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이런 규정이 생긴 건 이 호텔이 인스타그램용 사진을 찍기 좋은 곳으로 알려지면서 오직 사진만을 찍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쩌면 콘서트나 스포츠 행사 주최자들도 여러분이 공연이나 경기에만 집중하길 원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전파가 터지지 않도록 막는 게 아닐까요? 하지만 그건 단지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8번, 피케연 제도.
피케현 제도에 있는 한 섬의 거주민 숫자는 6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태평양에 위치한 이 섬은 거주민 숫자를 늘리기 위해 토지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낮은 세금과 맑고 깨끗한 물이 있고 1년 내내 여름인 이곳도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지는 못합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이사 올 생각이 없는 이유는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일지도 모르겠네요. 9번 티카부 계곡. 네바다의 티카부 계곡에는 휴대전화 신호가 약간 잡히는 지점이 딱 한 곳 있으며 이곳에는 공중전화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막에 기지국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근처에 극비시설이 있다는 것과 이곳이 엄청 외진 곳이라는 사실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51구역에 최대한 가까이 가보기로 마음먹은 분이 계신다면 하이킹하는 동안에는 도움을 요청할 수 없으니 안전에 특별히 유의하세요. 10번 일부 식당들. 일부 식당에서는 식사 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손님들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프랑스 마르세유로부터 북서쪽으로 3시간 떨어져 있는 한 식당에서는 전화 사용이 공식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화를 처음 사용할 경우 사용한 사람은 웨이터에게 옐로우 카드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레드 카드를 받게 되며 식당에서 나가달라는 요청을 받을 겁니다. 와, 축구랑 똑같네요. 웨이터는 누군가 규칙을 어긴 것을 적발할 때마다 호루라기를 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사람들이 전자기가 아닌 서로와 대화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요. 와, 그럼 휴대전화를 계속 사용하면 웨이터들이 손님 테이블을 겨냥하여 페널티킥이라도 차는 걸까요? 그런 거라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은 그런 곳에서 저녁 식사를 잘 마칠 수 있으실 것 같나요? 아니면 전화기 없이는 살 수가 없어서 레드카드를 받게 되실 것 같나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1번 사람이 많은 곳. 여러분은 몇 년 동안 기다려온 가장 좋아하는 밴드의 콘서트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역대급 사진을 찍었는데 온라인에 공유가 되지 않네요. 전화기에는 신호 막대기가 4-5개 있지만 아무것도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경기나 축제, 퍼레이드, 심지어 러시아워 시간대의 혼잡한 도로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혹시 일종의 음모일까요? 여러분이 독점적인 내용을 공유하거나 교통체증과 관련된 여러분의 의견을 밝히는 것을 막기 위한? 사실 이건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전화기가 근처의 기지국으로부터 신호를 주고받으려고 하면서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럴 때는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것도 정말 힘들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공유하는 등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됩니다. 또한 여러분의 전화기가 올바른 네트워크에 연결을 하려고 하면서 여러 기지국이 보내는 신호가 섞이기도 하고요. 경기장이나 공연장 관계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관계자들은 크고 일반적인 안테나로부터 오는 신호를 증가시키기 위해 여분의 작은 기지국 안테나를 설치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신호를 공유하기 위해 기지국 대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도 있죠. 또한 와이파이는 휴대전화 네트워크에 대한 부하를 낮출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12번 언덕이 많은 지역. 어쩌면 여러분은 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 언덕에 살게 되실 수도 있죠.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기지국이 있어도 언덕이나 산 때문에 신호가 막히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지국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지국이 보이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신호가 아주 좋아요. 이는 전파가 일직선으로 이동하며 장애물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장애물을 좋아하지 않는데 여러분은 좋아하시나요? 13번 날씨가 좋지 않은 곳. 뇌우가 몰아치면 신호 막대기가 떨어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신호가 약해지는 이유는 전파가 대기를 통과하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먼지 입자와 이온화된 입자들이 신호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휴대전화 신호에 영향을 미칩니다. 태양의 폭발로 인한 충격파는 지구의 자기장을 변화시키고 가스를 대기로 방출할 수 있어요. 가스 방출이라면 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튼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신호 세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14번 빠르게 움직이는 차량 안. 콘크리트층으로 이루어진 터널 아래에서 왜 신호가 터지지 않는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가끔은 빠르게 움직이는 차나 기차에서도 신호가 터지지 않기도 합니다. 이는 고속으로 움직일 때에는 휴대전화와 기지국이 무선 신호를 주고받기도 전에 여러분의 위치가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결론은 그냥 진정하시라는 겁니다.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절 믿어주세요.
오늘 새로운 걸 배웠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다른 멋진 영상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 또는 오른쪽을 클릭하시고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